혹시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깊게 남는 상처는 칼날이 아니라 말에서 옵니다. 정면에서 싸운 적보다 뒤에서 내 이야기를 꺼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사람의 뒷담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칭찬으로 포장되지만 결국엔 나를 깎아내리는 말로 끝나지요. 그 사람 착하긴 한대로 시작하는 문장은 대개 독을 품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세상사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입은 내 손보다 빠르고 그 혀는 바람보다 멀리 간다. 그가 경험한 조선의 세상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 줄이 사람의 인생을 흔들 수 있고 평생의 인연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왜 굳이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을 싫어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그 사람보다 작다고 느껴서일까요? 정약용은 그 이유를 마음의 좁음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는 자다. 즉, 뒷담화는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 같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의 불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남의 허점을 더 크게 떠벌립니다. 비열한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정면을 피한다는 것. 그는 마음속에서 이미 자신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뒤로 돌아섭니다. 말로써 자신을 세우려 하는 것이죠. 정약용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은 바람과 같으니 맞서려 하면 흩어지지 않고 그냥 두면 사라진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뒷담화를 들으면 억울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없이 되뇌게 되지요. 하지만 정약용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순간이지만 그 사람의 삶은 평생의 증거입니다.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자신을 감출 수 없지요. 정약용은 오히려 그 뒷담화의 상황을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난은 나의 거울이 되니 나를 더 닦게 한다. 그는 뒷담화를 듣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이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나는 떳떳한가? 그 물음이 바로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험담이 내 귀에 들어올 때 그 말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건 내 마음입니다. 내가 그 말에 휘둘리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의 자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다와 같아 잠기면 헤매고 떠오르면 길이 보인다. 우리가 뒷담화 속에 잠기지 않으려면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가볍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열한 사람의 말은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악함을 탓하기 전에 그 악함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자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뒷담화의 모든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 속에 삽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누군가가 빛나면 내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택하지요. 하나는 그 빛을 본받는 길, 다른 하나는 그 빛을 꺼뜨리는 길. 비열한 사람은 두 번째 길을 택합니다. 남의 빛을 꺼뜨려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덜 초라해지니까요.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속 좁은 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 쌓여 있다.
즉, 뒷담화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뒤틀린 형태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가 미미하게 느껴질 때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잠시나마 안도하려 합니다.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그도 나보다 나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며 혀끝으로 스며나옵니다. 그게 뒷담화의 실체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그 어두운 본성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좁은 자는 어둠을 품은 자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건 깨달음이다. 즉, 그 비열함을 악으로만 보면 우린 분노하게 되지만 그것을 어둠의 신호로 보면 우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가 용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가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이 덜 상처받습니다. 비열한 사람은 자신의 불안에서 도망치기 위해 남을 깎습니다. 그의 말에는 항상 비교가 있고 그 비교의 밑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불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불안은 교만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불안하니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 결국 말로 남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헐뜯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보다 자신의 결핍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거든 그 허물 속에 내 그림자를 보라.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내가 되고 싶었던 어떤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비교이고 그 문을 잠그는 열쇠는 질투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스스로 만든 연기라 했습니다. 남을 탓할수록 그 연기가 더 짙어져 끝내는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 결국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타인을 공격하지만 그 말이 돌아올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돌고 그 말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혀는 작으나 한 번 휘두르면 칼보다 깊다. 그러므로 그는 남의 말을 멀리하라 가르쳤고 말의 경계를 마음속에 세우라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열한 말을 하는 사람의 본 모습과 그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글로 살았지만 무엇보다 말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의 힘이 얼마나 사람을 세우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를 몸소 겪은 인물이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린다. 그가 벼슬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를 공격한 건 칼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비방, 모함, 험담, 그 모든 말들이 한 사람의 생을 흔들었지만 정약용은 끝내 그 말들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글을 썼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대답이 되었지요. 그가 깨달은 건 이것이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요, 침묵은 그 사람의 깊이라는 것.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이 흐리면 말도 탁해지고 마음이 맑으면 말도 향기롭다. 이 문장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인격의 그림자라는 뜻이죠. 즉, 남을 헐뜯는 말이 입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미 독이 자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쯤이야 하며 넘기지만 정약용은 말이 인생의 씨앗이라 여겼습니다. 그 씨앗이 악하면 악이 자라고 그 씨앗이 선하면 선이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말은 되돌릴 수 없으니 혀를 열기 전 한 번 마음을 살피라. 그는 말을 하기 전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를 살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그 말은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말의 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흘립니다. 단어 몇 개로 평가하고 소문 하나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말의 화살이 자신을 향해 돌아오지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헐뜯는 자는 결국 자신이 헐뜯긴다. 그것은 인연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반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열한 말을 듣고도 침묵으로 버틸 수 있는 힘,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정약용은 그 용기를 인의의 말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남의 허물을 듣거든 그 자리를 떠나라. 그 허물이 내 마음에 스며든다. 라고 했습니다. 즉, 뒷담화를 들었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도리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그 법을 적용했습니다. 비방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한 구절의 시를 읊었지요.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맑아지고 사람의 말도 흘리면 사라진다. 그는 사람의 말을 바로잡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머물지 않도록 흘려보냈습니다. 그 흘려보냄이 곧 마음의 위엄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은 무기가 아니라 수양의 도구였습니다. 입은 다툼의 문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는 자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 비열한 사람의 말은 잠시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지나간 뒤에 남는 건 그 사람의 빈 마음뿐이지요. 반면 말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조용히 신뢰를 쌓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오래 남고 그의 침묵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히 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말의 품격이며 비열한 말에 대응하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었습니다. 비열한 말은 꼭 멀리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 누군가의 평판을 바꾸고, 가족 안에서는 걱정이라며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칩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그냥 그렇다더라로 시작된 소문이 10년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사의 복잡함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혀는 작지만 그 움직임은 세상을 흔든다. 그의 이 말은 오늘날 직장에서도 통합니다. 조직 안에는 언제나 말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 자신이 조금 더 우월해 보이려는 말, 남의 실수를 정보라 포장하며 나누는 말.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덜 익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은 향기로 자신을 알리지 않고 쓴맛으로 남을 찡그리게 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남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에 대꾸하고 사실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입은 내가 다스릴 수 없으나 내 귀는 다스릴 수 있다. 즉, 귀를 지키는 것이 비열한 말에 대한 최고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방을 들었을 때 즉시 대응하지 말라 했습니다. 대응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꺼지는 방법은 그저 공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벗과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나를 해친다 생각지 말라. 내가 그 말에 머물 때 해로울 뿐이다. 이 말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내 험담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억울해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해야만 마음이 편했는지를요. 그 순간
분노보다 통찰이 생깁니다. 또 가족 사이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내 뒷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너무 잘나서 그렇다더라. 이런 말은 질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하라 했습니다. 비방하는 이를 원망하지 말고 그의 말이 나를 시험한다 여기라. 즉,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한층 단단해집니다. 비열한 말은 결국 나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뒷담화는 흔하지요. 특히 나를 믿는 줄 알았던 친구의 말이 남의 입을 통해 들릴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도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벗의 모함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던 그는 분노 대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벗이 나를 배반하니 그제야 내가 진짜 벗의 의미를 안다. 그는 배신 속에서 관계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가 진짜 벗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말을 전하고 누가 내 마음을 지키는지 시간이 알려주리라 믿었습니다. 정약용의 대처는 단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말로 싸우지 말고 품격으로 이겨라. 그는 입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성실히 일했고 더 맑게 글을 썼고 더 조용히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 결과 비열한 말은 그의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세월을 견디며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험담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로선 너무 앞서 있었고 그의 재능은 시기받기에 충분했죠. 누군가는 그를 모함했고 누군가는 그의 말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의 이름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말로 묶어도 내 마음은 그대의 손에 있지 않다. 이 한 문장은 정약용이 세상을 이긴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마음의 고요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지닌 내면의 위엄은 바로 이겁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있을 때 비열한 말은 스쳐갈 뿐 머물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평판이란 결국 흐르는 구름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는 구름이 아니라 그 너머의 푸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에 너무 많은 힘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내 존재의 방향이 남의 입에 맡겨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 길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는 그 비난조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분노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의 철학은 말에 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남이 나를 판단해도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말은 들리고 사라지지만 진실은 눈으로 남는다. 즉, 말은 일시적이지만 삶은 영속적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한순간 내 평판을 흔들어도 삶의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그 철학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견뎌냈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결과 그를 헐뜯던 이들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하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스쳤으나 그 바람 덕에 내 뿌리는 더 깊어졌다. 이 문장은 비열한 말을 견디는 철학의 완성입니다.
남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그 말로 내 뿌리를 더 깊이 박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흉보면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위엄입니다. 그 위엄은 분노가 아니라 침착함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외부의 불이요, 지혜는 내부의 등불이다. 불에 맞불을 놓으면 세상은 더 타지만 내 안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그는 스스로 그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수많은 말들이 결국 그의 생애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의 철학이자 비열한 말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비열한 사람은 타인을 무너뜨려 자신을 세우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세워 타인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품격은 바로 침묵 속의 힘입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선언이지요. 정약용은 말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말의 본질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람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향기다. 그에게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영혼이 드러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바람을 내보내는가, 아니면 향기를 내보내는가? 이 물음은 비열한 말에 상처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누군가의 뒷담화를 들을 때 우린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 말에 되받아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때 멈추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맞서는 말은 또 다른 상처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마다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선택이었습니다. 정약용의 눈에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도 불쌍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을 말하는 이는 자신을 잃은 자다. 즉, 남의 삶을 입에 담는 순간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셈이지요. 그는 뒷담화를 멈춘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로 사는 사람은 끝내 자기 말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열한 말에 대응하는 가장 큰 복수는 그 말을 내 안에 들이지 않는 것, 그저 조용히 나의 삶을 빛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배 시절 그의 이름은 수없이 헐뜯혔지만 그의 학문은 그 모든 말 위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하루에 20장씩 글을 쓰며 마음을 다스렸지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세상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바람을 일으키지만 나의 뜻은 바위를 깎는다. 바람은 흔들지만 깎이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힘이자 그가 선택한 침묵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깨달음은 통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비열한 말이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을 붙잡고 해석하면 그 말은 마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그 말은 단지 한순간의 소음으로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그 흘려보내기를 수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그 일에 머물지 않음이다. 그가 말한 머물지 않음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사람은 말로 시험받고 그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결국은 침묵으로 자신의 깊이를 증명한다는 것. 그는 침묵 속에서 사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했고 조용한 사람일수록 단단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끄러운 자리에선 침묵이 지혜다.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비열한 말이 가득한 세상일수록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내가 내 말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이지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나의 사람인지, 누가 그저 말로만 머무는 사람인지. 정약용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말은 사람을 드러내지만 행동은 인연을 남긴다. 말에 머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말보다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향기로 남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의 시대에 태어나 침묵으로 그 시대를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입은 남을 가르치나 침묵은 나를 가르친다. 이 한 문장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꿰뚫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말이 많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남의 말을 쉽게 전합니다. 그만큼 상처도 빨라졌습니다. 칭찬은 하루면 잊히고 비방은 몇 해를 갑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다친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그 해답을 내어놓았습니다. 말은 바람이다. 그러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라. 그가 말한 나무는 무심한 둔감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뿌리를 아는 사람의 고요함입니다. 비열한 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흔들림 없는 태도가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모함과 비방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깊이 배우고 더 진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시간은 결코 속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세월에게 맡겼습니다.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실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 세월이 그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지요. 그의 이름은 욕설 속에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사상은 뒷담화의 바람을 넘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열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약용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첫째, 말에 휘둘리지 말라. 남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내가 반응하면 그 바람은 폭풍이 된다. 둘째, 말에 맞서지 말라. 변명은 비열한 사람의 연료가 된다. 침묵으로 대응하라. 셋째, 말 대신 행동하라. 침묵 속의 성실함은 결국 모든 소음을 잠재운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참된 사람은 남의 말에 속지 않고 자신의 말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는 입을 다물되 마음은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품격 있는 거리두기였습니다. 그 거리 속에서 그는 세상을 냉정히 보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험담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말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남기는 말은 바람일까? 향기일까? 그 질문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진짜 지혜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세상은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침묵이 모든 소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고요하지만 결국 모든 말을 이깁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가볍게 부를 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입은 바람이고 당신의 품격은 산입니다. 바람은 잠시지만 산은 남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진실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 진실이 당신 안에 있다면 비열한 말 앞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가르친 침묵의 품격이며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